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토요일날 어제 광화문까지 소리를 지르고 질렀더니 목이 약간 칼칼합니다. 근데 내일은 인천, 또 모레는 강원도, 이거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지금 몸은 곳곳이 정상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피곤에 지치고 아픔에 지쳐있지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러니까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 진짜 수백만 명이 가득가득 채워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께 집회 사회자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아마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하고 이제 정관무 목사님은 이제 지방순회, 그리고 저 헌법재판소 앞에 조옥순 대표, 또 법원 앞에 신혜식 대표, 이제 하루에 두 곳, 세 곳 이런 데서 계속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꼬라지를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는데 그 계엄은 실패하듯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 검찰 특수본, 경찰의 합수단, 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마치 계엄처럼 지금 속전속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좌파들 수사나 이런 것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더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 말따나 범죄 사실이 확인도 안 됐는데 구속부터 해놓고 보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업무가 정지가 돼버렸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누굽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됐죠.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됐죠. 그리고 경찰청장 구속됐죠. 서울경찰청장 구속됐죠. 오늘 곽종건 전 특수사령관, 이준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 구속영장 또 청구됐죠.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금 현재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마치 계엄 사령부가 움직이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사람들을 막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의 조국이나 지금 이 사태도 다 이재명이나 이런 인간들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고 검찰과 법원이 비리비리 하다가 뭉개고 시간 끌다가 지금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나 검찰 특수본이나 지금 경찰 합수단 하는 꼬라지 보세요. 무조건 잡아다 구속시켜버립니다. 이러다가 군의 수뇌부, 경찰의 수뇌부, 방첩사령부의 수뇌부, 정보사령관 전부 다 싹 잡아 넣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냐? 분위기가 지금 현재의 각 분야의 우두머리를 다 갖다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거는 지금 계엄 때보다 더한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걸린 대로 지금 이번 계엄에 참여한 사람이 1,5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1,500명 다 잡아낼 생각입니다, 지금. 안 되면 체포고, 안 되면 그냥 잡아다 구속시켜버리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오라고 아까 출석의 옷을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간다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두 번째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를 할 건지를 지금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도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당연히 경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직무만 정지가 됐지 대통령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송환에 불과하면 체포한다. 그럼 이재명은 왜 체포 안 했어? 조국은 왜 체포 안 했어? 황운하는 왜 체포 안 했어? 송철호는 왜 체포 안 했어? 문재인은 왜 체포 안 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아, 이 나라 법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 어떻게든 좀 막아보라 했겠네. 초딩 정치를 하는 한동훈이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런 막 잡아들인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배신의 칼을 빼들었던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해서 마침 사퇴 의사를 밝기처럼 하다가 갑자기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아마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는데 하도 해가닥 잘하니까 또 다른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출당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가도 한동훈은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데 그게 장동혁, 진정호 그리고 최고위원 거의 다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있어도 당대표 역할을 못합니다. 바로 비대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김민전, 이뇨한, 김재원, 최고위원 다 이미 사의 표명했죠. 이제 나머지 그 두 사람 장동혁이 또 누굽니까? 진종호 했지.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동훈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그 난리를 떨었습니다. 한동훈은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사퇴 요구 이걸 일축해버렸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강행될 뒤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취지로 언급했다가 의원들에게 박살났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이 발언이 기름에 불 붙이는 꼴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대표에서 서더라 당장 나가 이런 게 당대표야 저런 사이코가 당대표야 심지어 양아치냐 이런 발언들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오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후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 가 있었다. 야당의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임명 못해도 감사원장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예산을 몽땅 깎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비판을 하지 말고 민주당을 비판하라고 지금 집구석이 개판인데 한동훈이는 우리가 비판해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국민의힘의 저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소원대로 탄핵 소추 됐으니까 그만 사라지거라. 계속 버티면 초안만 덜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 예수분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한동훈 나가라고 이제 질러 댔었는데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 초등학생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뭐 떠벌려가면서 할 건 아닌데 홍준표도 이제 뭐 대선에 아직 생각이 있으니까 한동훈을 공격할 때는 막 그냥 언론에 떠드는데 당의 원로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은요 서울로 딱 올라와서 한동훈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딱 일단은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정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쩌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좌파 좋은 일만 하는 게 매일 내전만 만들어, 내전. 같은 날 이상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투표를 내가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습니까? 한동훈의 이 말이 기가를 떠나지 않았다면서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 함께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 나가라 이런 겁니다. 아니 이기주의자 이제 알았냐고. 이상희 이기주의자 이제 알았어. 아이고 우리가 한동훈 공격할 때는 왜 공격하냐고 난리 법석 떨더니 결국은 봐요. 원상태 똑같은 얘기야. 같은 당의 권영진 의원 역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당 대표직에서 당장 물러나게 하고 당을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나경원, 홍준표, 이상희, 권영진 네 분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 물러나라, 뭐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이야.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해놓고 잘해야 돼 그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안 가도록 당을 이끌어줘야 돼 얘기되지.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이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면 한동훈을 쫓아내든지 뭘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들은요 처박혀 있다가 뭐 남이 안 되면 그때 기어 나와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맞니 안 그래. 우리가 손상TV 이런 문제를 한두 번 제시했나고요. 그 뭐나 한바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지금 한동훈의 팬클럽 이 위덕훈인가 여기도 지금 4분 연이 돼가지고 저끼리 지지고 벗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야들아 배신자를 이제 알았느냐. 우리가 제발 한바가 되지 마라. 빠가 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는다.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준피디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게 배신자인지 몰랐어? 그러려면 아예 그 팬카페 같은 게 이런 거 만들지를 말라고. 쪽팔리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라 꼬라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이런 행태는 잘 보십시오. 야당과 싸움도 못하고 윤석열 정권 방어도 안 되고 당론도 안 먹히고 허구한 날 개파 싸움만 하고 당 대표까지 중심을 못 잡았어. 결국은 배신자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이 204표입니다. 이렇게 가결됐으니까 배신자가 12명 나온 거예요. 뭐 정확히 하면 무효표 기권 다 하면 23명이나 되는데 그 뭐 기권 무효는 방법이 없는 거고 하여간 정확히 드러난 거는 12명의 배신자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한동훈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첫 번째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도 몰라. 우파의 가치도 몰라. 우파당이 추구해야 될 목표도 몰라. 대통령하고 연대도 잘한대.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소고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쫓겨나면 아마 검찰에 걸려가서 수사를 받고 올인될 수도 있으니까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12명의 이 배신자들을 찾아내서 이 자들도 출당 조치를 해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당 해체해야 돼. 자당 소속의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론까지 무시한 12명의 배신자들 스스로 국민의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 당론은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떳떳하게 네 탄핵에 찬성했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어가지고 탄핵해놓고 뽀록나면 뭐 될까봐. 이런 이기주의자들, 배신자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당론 반대를 깨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국민의힘이 잊지 말고 나가서 너희들끼리 당을 새로 만들라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우파 정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다 깨지는 거야. 까놓고 보면 국민의힘에 지금 우파 가치, 우파의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제 눈에는 윤상현 의원 하나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다 좌파가 아니면 패션 우파 아닙니까? 이게 93년도에 그 김영삼이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노태우 제피까지 해서 3당 합당하는 바람에 그때 김영삼 계열로 좌파들이 썰려 들어와서 오늘 국민의힘이 우파 정당도 아니 희한한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우파 정당은 어떤 이유라도 40%에서 50% 사이에는 아주 견고한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정권을 못 잡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물태우 선생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비자금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김영삼하고 그냥 합당해가지고 김정삼이가 이해차에도 안 주고 활딱 주워 먹고 김대중이 넘겨주고 이런 꼬라지가 됐잖아요. 그때 김영삼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것도 다 좌파들이야. 그런데 이게 3당 합당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지금까지도 하는 짓거리는 좌파 짓을 하고 옷은 우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꼬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같은 자가 거기 들어와서 당대표까지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파의 가치를 발로 차고 우파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 좌파가 지향하는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왜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동조한 62직의 주홍글 씨가 붙은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무런 죄도 없는데 탄핵거리도 안 되는데 거기에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찬성을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찬성한 12명은 나는 국민의힘에 못 이겼다고 선언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쫓아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당시에 판돌이 62적의 우파 국민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모시던 주군의 등에 칼 꽂는 이런 짓거리는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년 만에 똑같은 짓거리가 또 벌어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적과 공조를 해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여의도 처박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명색이 우파의 큰 직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을 가면 우파 전체가 공멸하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이랬더니 방송에서 제가 길을 일러준 걸 비판한다고 그때 한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손상돼 네가 그럴 수 있나? 우리 한동훈이 왜 비판하냐? 이렇게 물고 떴더니 잘한다 그래. 결국 한동훈과 이런 빠들 때문에 국민의힘도 한동훈도 대통령도 다 무너진 겁니다. 무슨 아사리당도 아니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해제키고 당 원로들 말도 안 듣고 우파 국민들도 알 바 없고 맨날 눈높이 하면 한동훈처럼 좌파 눈높이만 맞추고 당 대표건 대선 후보건 자당에서 키워낼 생각은 안 하고 툭하면 홍준표 시장 말 때는 용병만 어디서 데리고 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한 번 배신한다기 두 번 배신 못하냐고 했는데 딱 그대로 됐잖아요.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정당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이라면 한동훈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재명과 야당하고 싸워야지 대통령과 싸우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의 108명 국회의원도 총 공격을 해서 이재명과 야당하고 싸웠으면 이런 일이 왔겠습니까? 거기는 내버려두고 저건 공격해오는데 거긴 내버려두고 매일 내일만 일삼으니까 결국은 이런 꼴이 오고 말았다. 지금의 이 참담한 우파의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다가 한동훈 책임입니다. 당대표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우쭐해가지고 주변에 좌파 같은 인간들 다 포진시키고 지잘난 맛에 그냥 허구한 날 이재명이나 저 야당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만 어떻게 물고 늘어지면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 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하고 맞서서 제대로만 싸웠다면 이재명과 조금 벌써 구속이 됐을 것이고 이번 탄핵도 배신자만 없으면 어떤 경우도 탄핵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12명 탄도리 배신자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온갖 황당한 짓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 판사 급박, 장관들 탄핵, 법치 파괴, 악법 양산, 심지어는 공권력까지 작살을 냈습니다. 헌법 유리는 물론이고 법치 파괴, 헌정 질서까지 파괴를 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런 거 눈에 안 보입니까? 심지어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입법 쿠데타 수준을 넘어서서 내년도 예산 폭거까지 일삼으니까 상권 분리까지 파탄이 났다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비상계엄을 안 한다? 국민의힘 108명, 그 중에 12명,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안 해? 제가 덕지부터는 이재명 하나 구하자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민주당과 그 이재명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무소불위 아나무인을 그냥 두면 나라 망한다. 이거 뭐 계엄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할 때 당신들은 귓구멍으로 뭘 들었어요? 민주당의 행패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고 대응을 했으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내리겠습니까? 민주당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 국민의힘 막았어야 되는데 매일 집구석에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걸 그냥 희거리고 보고만 있고 그것도 또 좌파하고 발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한동훈이 국민의힘 12명 배신자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맞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봐. 제가 판단해도 당신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현실 직신은 물론이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철수나 조경태 좌파에서 잔뼈가 굵어서 거기서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우파로 전향해 왔어. 꼭 좌파 짓거리만 하고 앉았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우파의 가치를 따라가야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당을 완전히 개판 치는 거. DNA가 원래 좌파니까 그런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나 조경태가 우파의 가치가 뭔지를 알긴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당신들 민주당으로 가. 개인이 국민의힘에서 우파인 것처럼 꼴값 그만 들고! 이 자들은요, 민주당이 우파 유튜브를 보고 뭐 거구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저거들도 덩달아서 거구다. 좌파의 극자 유튜브가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극자라 얘기를 한번 해봤어? 그리고 이재명이나 좌파 국회의원들은 좌파 집회가 열리면 툭하면 참석을 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온갖 난리 법석을 떠는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들은 뭐 개딸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파 집회에 한 놈도 참석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당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배신자로 갈라서세요. 어떻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습니까?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 한동훈이가 공천할 때 싸울 줄 모르는 인간들만 아주 선발을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다 뽑았는지 이런 허접한 정당이다 보니까 이재명이 혼자서도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살다가 자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적과 합세해서 탄핵하는 이 미친 정치를 하는 정당, 이 전 세계에 있기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정당을 또 그런 한동훈을 줄줄 빠는 인간들은 또 뭡니까? 제발 이재명의 마수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떻게 범죄 혐의자 한 명 때문에 정권이 박살나고 국방부,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 방첩, 사령부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아마 정은이가 내일이라도 밀고 내려오면 군 장성들은 전부 총 버리고 나살자고 다 도망갈 거고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 정은이 만세 외치고 난리 날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 포함해서 192석의 야당의 저 정치는 망국의 정치입니다. 망국의 정치. 국민들이 이승을 찾고 정신을 안 차리면 곧바로 거지가 나라가 된 베네수엘라 꼴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잡아들이는 공수처, 검찰, 특수본, 경찰 합수단. 당신들 그러면 안 돼. 당신들이 지금 무슨 계엄을 하는 거예요? 이승을 찾고 사실 여부를 판단한 뒤에 그때 가서 불러서 수사를 해도 되는 거고 조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가 완전히 국가 기능이 마비된 공권력이 마비돼 감사원이 마비돼 국정원이 마비돼 경찰 검찰 뭐 할 것 다 기능을 야당이 마비를 시켰는데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으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수처 그 전체 관계자들 그리고 검찰 특수본 경찰 합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안 돼서 다시 대통령 자리로 온다면 이 자들의 직권남용으로 전부 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재명, 조국, 황운하, 송철호 이런 자들은 3년, 4년, 5년 동안 질질 끌고 이분들은 채 한 달도 안 돼서 사실 여부도 확인 없이 전부 다 구속을 시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나대면 또 다른 세력이 당신들의 꼴통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라를 어떻게 국민을 무시하고 이딴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참 짜증이에요. 하여튼 뭐 어찌됐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000만 명이라도 떼거리 모였어. 국민 스스로가 이 난국을 해결하고 혁명하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답답하지만 일요일 오후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또 지방 행사 때문에 또 피곤한 몸을 끌고 아침부터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계속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이라도 들어오셔서 안 봤던 이런 방송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